교차로에 신호등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죠. 네. 깜빡깜빡하는 신호 봤어요? 깜빡거리는 신호요? 예. 고장난 신호. 아니 고장난 거 말고 원래가 그런 신호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오늘은 깜빡깜빡할 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보세요. 깜빡깜빡거리죠? 이런 거예요? 정면 신호죠. 네, 신호가 깜빡거리고 있어요. 네. 가라고 오른쪽 그러네요. 버스를 보니까 가라고. 네, 버스 가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출발을 하는데요. 아, 버스 옆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흰색 차가 나왔어요. 뒤쪽에 있는 차는 예, 뭐가 아이고 사고 컸네요. 큰 사고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아까 그 깜빡거리던 신호 있잖아요. 신호등이 고장 난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고장난 게 아니라요. 네. 저기는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 황색 전멸 신호라고 그럽니다. 전멸 신호. 전멸. 네.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빨간불 깜빡깜빡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섰다가 좌우를 살펴서 안전할 때 가는 거고요. 네. 저 노란불 깜빡깜빡할 때는 서지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조심해서 가라는 겁니다. 살펴보고 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랑 똑같이 평가를 합니다. 아, 자, 사고 나는 현장이 어디쯤이에요? 교차로에서 얼마큼 지나서? 거의 다 지나서 끝 지점이었죠. 그렇지요. 내가 먼저 들어서 거의 빠져나가는 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나중에 튀어나온 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70대 30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에는 고속도로에 찍힌 영상인데요. 앞에 차량을 보시면 저 왜 쓰지? 서면 당연히 안 되는 경우인데. 아, 왼쪽으로 빠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플라스틱 봉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지나가지 못하고 그냥 멈추네요.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멈춰서 앞차가 잘못한 경우 아닌가요? 아, 아니에요. 같은 차로 앞에 차가 한 대 가고요. 내가 네. 뒤에 가고 있었으면은 나는 앞차와의 뭘 유지해야 된다?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죠. 안전거리를 그렇죠. 유지해야 되고 만약에 앞차가 멈추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멈춰서 따라서 멈춰서 네. 해야 되겠죠. 내가 앞을 잘 봤으면은 그리고 안전거리만 유지했으면 나도 따라서 설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뒤에 뒷차가 차량. 잘못한 겁니다. 그럼 뒤에 차량에 과실만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 앞차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뒷차가 들이받았다면 네. 또는 앞차가 어떤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고 멈췄는데 뒷차가 들이받았다면 100대 0인데요. 저거는 앞차가 자기가 잘못해서 멈춘 거잖아요. 네. 자기가 우물쭈물하다가 저건 앞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자기 멈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차량 다 과실이 있는 경우네요. 네. 둘 다 잘못이 있는데요.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더 많이 잘못했고요.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앞차도 한 30%? 네. 따라서 70대 30으로 보여집니다. 거예요. 터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 직진 신호인데? 아이고, 뒤에서. 뒷차가 뒤에서 쓰긴 했는데. 저기 나오네요. 후방 카메라. 군용 트럭이 군용 트럭이었어요. 앞에서요. 이 대각선으로 거의 횡단하다시피 차가 들어왔잖아요. 그 차가 있으니까 이 블랙박스 단 차가 멈춰 섰어요. 네. 멈춰 섰는데 뒤에 오던 군용 트럭이 또 부딪히지 않으려고 브레이크 잡아서 차가 돌았어요. 그런 상황에 뒤에서 다른 트럭이 또 쾅 들이받았네요. 그래서 속도를- 쾅쾅.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안전거리 확보 네. 의무거든요. 그런데 저 군용 트럭은 비록 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멈춰 서는 중이었어요. 근데 뒤에서 오던 트럭이 꽝 들이받았어요. 네. 저건 뒤에 차가 다 책임을 져야죠. 앞에 꽝꽝에 대해서는 트럭이 앞차들은 다 물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좌회전 시도한 차로에서. 그렇죠. 그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거든요. 네가 잘못해갖고 너 때문에 일어난 사고잖아. 그래서 네가 잘못한 만큼은 내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60-70%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하면은 60대 40 또는 70대 3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책임을 물어야겠네요. 계산 안 하려면 사고 안 나는 게 최고예요. 맞습니다. 복잡해.
다음 영상 고속도로인데요. 뭉게구름 좋네요. 네, 날이 좋은 날에 달리고 있는데 저 구름 쳐다보고 사고 나는 못 봤네. 다시 들어볼까요? 이 차가 왜 이렇게 들어오죠? 그냥 가네요. 저 차가 갑자기 넘어와가지고. 그렇죠. 아하.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급차로 변경을 하다가 네. 이 차가 피하려고 핸들을 꺾은 것 같아요. 그렇죠. 3차로에서 2차로 들어올 때는 깜빡이를 켜고 정선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2차로에서 깜빡이를 또 껐어요. 그러니까 1차로 가는 차는 그냥 난 똑바로만 가면 돼요. 당연히 안 올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네, 저 정도 왔으면 저기서 그 2차로로 가나 보다 싶겠죠?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다시 들어오면 넘어왔어요. 고속도로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나보다 불과 1m 앞에서 들어오네요. 그러면 당연히 피할 수가 못 없었죠. 피하죠, 못 피하죠. 네, 저거 100대 0인 사건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선 저 빨간색 동그라미에 자전거를 주목해 주세요. 아이고, 갑자기 문이 열렸죠? 아이고, 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아유, 만약에 지나가는 그 옆에 가는 차한테 깔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예. 위험했는데요. 문을 열 때는 혹시 지나가는 차나 또는 지나가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자전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살펴보고 안전할 때 열어야 돼요. 네. 따라 저건 문 연 사람이 잘못했어요. 자전거는 그냥 달려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전거도 잘못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세워져 있는 차는 네. 문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 옆을 지나갈 때는 조금 여유 있게 가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여서 열더라도 부딪히지 않을 정도. 아, 그러면은 두 층 모두 잘못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 과실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자동차 대 자전거는 80대 20. 네, 다음 영상 보시면요. 택시가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2차로에 멈춰 있는 아이고. 어이구, 저런 사고 많아요. 이런 경우 정말 많잖아요. 많죠. 네. 택시가 멈춰 있을 때 승객이 내리면서 네.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 같은데요. 네. 이 경우에는 문을 연 승객의 잘못인가요? 저건요, 승객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택시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은 승객을 내려줄 때는 혹시 지나가는 자전거나 또는 오토바이랑 부딪히지 않도록 인도에 바짝 붙여서 그 사이가 남지 않도록 그렇네요. 네, 안전하게 세워줘야 되고요. 지금처럼 여유 공간이 있을 때는 그 승객이 문을 열기 전에 손님 잠깐만요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운전 기사님이 내리지 마세요나 아니면 경고 이야기를 했다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객이 내렸을 때 그럴 땐 승객이 잘못입니다. 네, 그런 경우라면. 그러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이번 경우에 과실이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오토바이도 차죠? 네. 그럼 택시가 있고 그럼 택시 뒤에 다른 차가 그 뒤에 가야 돼요. 그럼 오토바이는 자전거는 옆으로 갈 수 있어요. 자전거는 옆으로 갈 수 있지만 오토바이는 그 차 뒤로 가야 되는데 왜 무리하게 그 옆에 공간으로 들어갔느냐. 그러다 사고 난 거 잘못이거든요. 따라서 저 사고는 문을 그냥 열게 한 그 택시 기사분의 잘못이 더 크지만 오토바이도 무리하게 그 옆을 가면서 조심하지 않은 잘못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대 오토바이는 70대 30. 네, 평소에 택시 타는 경우 많은데요. 내릴 때 꼭 확인하고 내려야겠네요. 오토바이 조심해야 돼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죠. 오늘 보여드린 사고처럼 혹시 사고 당하셨을 때 억울한 부분 있으시다면요. 저희에게 의뢰해 주세요.